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스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코프로이치엔에 대한 매수 전략이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전략은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투자하면 수익을 꼭 얻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공유드리면 다른 분들도 공감 가는 부분은 검토하시고 아니다 싶은 건 제외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 영상에서 시나리오 3이라고 파악하시고 비중 조절하여 20% 이하 보유 중일 때 원래 말씀드리려는 투자 전략인 우아한 물타기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비중 조절을 못해 높은 비중으로 진입해 있을 경우 전체 투자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신규 진입일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전략을 짤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차를 써서라도 유상증자 현물 출자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유증 현물 출자에 참여할 수 없다면 안전 마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소용없는 상황이 되므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에코프로HN 투자 비중 이상의 현금은 보유해야 된다. 현금은 물타기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 종목 장기 투자 비중 한도는 투자 금액의 20%로 제한한다. 장기 투자 비중 한도를 말씀드리는 점은 20% 이상을 한 종목에 몰빵하면 대세 하락 시 그 심적인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현물 출자가액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눈앞에 찍히는 마이너스 금액에 손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 언제나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므로 꼭 분산 투자를 권유합니다. 넷째, 외국인의 수급이 상승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자. 앞선 수급 분석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장 시작 전 갭 하락 호가창을 만드는 세력을 이용하자. 고의로 떨구는 건 기업의 가치랑 전혀 상관없는 행동입니다. 적극적으로 매수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매크로 흐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매수 전략을 짜기에 앞서 언제나 체크해야 되는 점은 매크로, 즉 시장 환경입니다. 일단 9월, 10월은 약세장이 예상됩니다. 추석을 포함한 긴 휴일도 그렇고 테이퍼링과 그 의사록 발표 이슈도 있으며 미국 채무 불이행이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이 재료로는 시장이 엄청 흔들리겠죠. 현금 보유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장세입니다. 참고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은 제 영상 중 코스피 급락 파트 1, 2 영상을 보시고 최근 뉴스 중에서 미국 채무 불이행에 대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미국발 악재가 해소되면 바로 친환경 섹터에는 호재가 들어섭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UN COP26회의죠. 이와 같은 재료들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재면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럼 매수 관점에서 현재 에코프로HN을 살펴볼까요? 이 종목의 특징은 하락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을 하락할 때 물타기 하는 건 좋은 매매 습관은 아닙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적어도 바닥 신호가 두 가지 이상, 양봉이 나오는 것과 기관 외국인 등 확실한 진입 수급이 보일 때 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개인보다 더 나은 점은 개인은 익절 타이밍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응집된 흐름이 안 나오지만 이들은 잘 나오는 편이니까요. 그것도 악재 없이 떨어졌을 때나 악재가 사실은 그다지 악재가 아니었을 경우나 물타기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악재가 아닌 악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최근 리노공업처럼 실적이 비메모리 향이 많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 시기에 함께 급락한 경우입니다. 금방 수급이 회복되면서 양봉으로 첫 전환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고점 영역까지 도달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에코프로HN은 예외적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하락하더라도 유상증자 참여하면 그 손실은 손실이 아닌 상황이니까요. 따라서 하락 시 물타기를 할 기준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현물 출자 가격 대비 얼마나 매력적인지 여부죠. 다만 이 갭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그 시기에 따라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마이너스 10%는 두 달 후에 10% 수익 정도만을 보장하지만 청약 마지막 일의 마이너스 10%는 약 20여일 만에 10% 수익을 보장하니까요. 또 9월의 마이너스 10%는 대주주가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11월의 마이너스 10%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물타기의 시점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유리합니다. 현물 출자 가격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떨까요? 현물 출자 가격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가격 정정일 전 기간에선 적극 매수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게다가 섹터 호재는 11월에나 나오기 때문에 당장 기대하기 어렵고 개별 호재나 세력의 움직임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력이 고의적으로 주가를 올려 각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 때까지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배열 차트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개인 수급이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줄줄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재료나 기대감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긴 횡보 끝에 개인 수급의 이탈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죠. 게다가 현물 투자가액 이상에선 안전 마진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물량을 넣었다 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수 관점의 논의 여기까지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투자자의 상황 3가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 이하 비중 보유하신 경우입니다. 현금도 같은 비중으로 보유한다고 봤을 때 현재 들어가 있는 비중을 50%, 적극적 매매하는 비중을 10%, 확실한 물타기 비중을 40%로 가정한 전략입니다. 이분들을 우아한 물타기라 말씀드린 이유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비중이 적기 때문에 깊은 하락 시 큰 수익을 만들어내거나 물려있더라도 금방 복구할 수 있죠. 현금이 있으니까요. 일단 장기 투자 비중은 그냥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굳이 매매에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비중은 에코프로 Hn이 상승 흐름일 때와 하락 흐름일 때로 전략이 바뀝니다. 그리고 현금 중 5분의 1은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락 흐름 시 특정 세력이 그 흐름을 만들 것이므로 장전 특정 세력에 의한 갭하락이 포착될 경우 장전 갭하락에 매수하고 그날 종가에 매수합니다. 그 후 상승 흐름이 나오면 바로 현금화하면 됩니다. 외국인 진입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큰 양봉이 발생한 시점이 좋겠죠. 양봉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분량도 장기 투자로 묶으시면 됩니다. 하락 흐름이니 현재 마이너스 5%보다는 많은 이격이 벌어져 있겠죠. 확실한 물타기 비중은 9월에는 현물 투자 가격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30%대 매수하시고 10월에는 마이너스 10% 가격대가 되면 적극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격대는 돼야 적어도 손실 볼 가능성은 없는 가격대니 큰 비중으로 들어갈 만합니다. 애매하게 마이너스 5% 내외에서 움직일 때는 굳이 매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1만 500원 이하에서 장기 투자 비중이 전체의 20%가 안 된다면 장기 투자 비중 높여 채워가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이 상승 흐름일 때는 일단 적극 매매 분량은 외국인 수급이 처음 확인되는 날에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목의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대략 100억쯤 갔다 싶으면 이 분량은 현금화하세요. 확실한 물타기 비중은 일단 9월에는 상승하더라도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중은 9월에서 10월 장세가 안 좋을 경우 10월달 현물 투자 가격 아래에 가격대가 있으면 각자의 기준에 따라 매수하시고 만약 현물 투자 가액 이상이면 정배열이나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국의 옵션 만기 주간이나 미국 FOMC 의사록 발표 시점에 지수가 하락하면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충격으로 빠질 때는 언제나 저가 매수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세력도 손쓸 수가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비중을 20% 이상으로 보유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익절인 경우는 그냥 들고 가고 손절일 경우는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였으면 합니다. 익절인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현물 투자 가액으로 인해 하방 지지가 강한 종목입니다. 현재 익절 수준이라면 한번 청약기간까지 들고 가보는 게 어떨까요? 다만 9월 현재가가 현물 투자 가액보다 위인 시점이라면 조금씩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해 10월 시장 상황 대응을 위한 현금 확보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0월에는 현물 투자 가액보다 가격이 위더라도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섹터 호재가 가까워졌으니까요. 다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청약기간 슈팅이 나온 시점이나 탄소배출권 섹터 호재가 나오는 11월 초가 강력한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인데 언제가 더 고점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 이후까지 보는 장기 분량 제외하고는 그 두 시기 분할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일 경우 9월 정배열 차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5% 이상 양봉이 나오면 장중이라도 기계적으로 보유 물량 줄이세요. 전체 투자 금액의 20% 이하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나 현재 비중이 너무 높으면 30% 수준으로라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에코프로 HN의 상황은 적어도 9월엔 몰빵으로 투자할 정도로 매력적이진 않기 때문입니다. 10월에 접어들면 현재가가 현물 투자 가액보다 아래고 손절한 가격보다도 아래에 있다면 손절 비중을 그대로 재매수하시고요. 이 역시 청약기간까지 들고 가보시죠. 현재가가 현물 투자 가액보다 위에 있더라면 시장 악재, 즉 FOMC 관련이나 옵션 만기 주간에 기계적으로 재매수한 다음 청약기간까지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분들은 종목에 대한 진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비중 조절을 잘 못하시는 편이고 쉽게 매수에 손이 나가므로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손절 평단이신 분들이 적어도 9월엔 지금이 기회다라고 매수하는 건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종목 호재가 나온 게 아니라면요. 신규 진입은 언제나 분할 매수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현재가 매수는 손절의 가능성이 상당히 적으니까요. 수익을 보장하진 않지만요.
그러나 지금처럼 안 좋은 시장에서 이처럼 안전마진이 있는 종목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전이 좋은 종목도 몰빵 매수만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은 투자 금액의 20% 이하로 한정하시죠. 매수도 언제나 분할, 매도도 언제나 분할, 매매의 기본입니다. 재료 소멸 시점을 탄소 배출권 섹터 호재나 청약시기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까지 3분할이나 10분할 전략을 짤 수 있겠네요. 일단 제 영상을 광고한 거기도 하지만 아래 리스트의 영상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영상, 2개월 전 영상이긴 한데 이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코프로HN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며 성장성은 어떤지 등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된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종목을 모른다면 투자가 아니니까요. 이게 아니더라도 기간보고서 등을 보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장 월요일 매수도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가도 현물투자가액 아래니까 손실 가능성이 적거든요. 다만 이 종목은 장 초반 거래량과 상승이 집중되고 이후 흘러가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정고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거기 몰려있는 개인들의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3분할에 첫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역시 분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내일 갭 상승 시 관망하고 종가가 11만 500원 이하면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갭 하락 시엔 3분할 첫 번째 매수를 둘로 나눠 장초 하방으로 하락 시작할 때 1차 분할 매수하고 종가에 2차 분할 매수하세요. 하락에서 적극적으로 사는 이유는 현물 숫자 가액보다 확실히 낮은 영역일 거기 때문에 상승 마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언급드린 외국인 유입도 있었으니 상승 마감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하루이기도 하고요. 나머지 2분할은 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단 천천히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시장 악재가 발생하는 시기가 역시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니까요. 2분할을 각각 FOMC 회의 전날과 옵션 만기일 정도로 판단하고 들어가면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지속 상승 흐름이 나오든 하락 흐름이 나오든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 날들이니까요. 만약 에코프로HN의 흐름이 지속적인 하락으로 11만 500원을 20% 이상 깨는 시점이 온다면 시장 악재와 상관없이 분할 매수 가능 영역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유상증자의 현물 출자 취소 공시나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이 올 경우 매수로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1, 2, 3차 매수 시기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상 디테일 스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